게스트 나라 걱정 하나 돌짓고 정두원 정태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정두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아, 우리 할 얘기 많은데 그래도 패션 잡지에 내일까지 깔맞춤하는 정두원 의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글쎄 패션 잡지에서 한번 나오라 해서 나갔더니 그것까지 검색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속옷은 안 보이지만 예. 겉옷하고 이 색깔이 좀 맞아야지 된다는 생각인데 어허. 그게 잘 안 맞으면 하루 종일 찜찜해요. 그래서 중간에 가서 갈아입고 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그럼 패션이 아니라 좀 이상한 분인데. 아, 찜찜해요 그게? 그게 찜찜하더라고 항상. 그럼 안 입고 다니면 안 되나?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러나.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태근 의원님 죽은 식물도 살려내는 금손? 무슨 이거는 얘기예요? 과장이고요. 예. 제가 화초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 집에 화초가 많아요 그럼? 예, 많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선물 들어온 화초는 제가 이제 죽어내 보내지 않는 게 저의 이제 원칙인데 죽은 식물은 못 살리고 죽은 식물은 하나님만 살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들어가는 식물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정성을 좀 쏟지요. 그런 거죠. 죽은 식물을 제가 무슨 근데 능력으로 식물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죽었는데 뿌리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그럴 경우는 정성을 들이면 살아나잖아요 다시. 식물도 사람하고 똑같아 가지고요. 예. 그 우리가 보통 영양분 주고 물 준다고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게 햇볕과 공기고요. 네. 그리고 정성이 들어가면 가장 정직한 게 제가 보기엔 식물인 것 같아요. 정성.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농사질 때 농꾼의 손과 숨결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농사질 때. 그래서 새벽에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지셨었거든요. 새벽 4시에 가면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고 와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벼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 정성을 먹고 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정치 얘기로. 어제 문재인 정부 대국민 보고대회 지지하는 분들은 박수를 보내고 참 잘했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분은 지적할 내용이 좀 있다. 뭐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그냥 예능 프로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예. 물론 이제 시간도 1시간이니까 뭐 시간이 여유가 없었겠지만 뭐 생방송이었나요? 생방송이었죠. 그리고 전 방송이 다 했고 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청률 많이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정말 재미없게 봤는데요. 오늘 정치쇼 나오느라고 할 수 없이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면서 라디오 듣고 오다가 참 우리 봉사님께 제가 감명을 받은 게 그 조금 전에 이제 K라이 자주포 때문에 이제 이태균 상사 정순 상병 경절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방송 진행하다 묵념했잖아요. 물론 어저께 오후에 이제 합참회장 이 취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K라인 자주포 사고로 인해서 그 수정직한 우리 병사들의 문제를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어제같이 온 공중파를 동원해서 하는 그런 방송 때 뭐 비서실장이 됐든 누구가 됐든 한 사람 정도는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뭐 묵념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애도의 뜻을 표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도 제가 오다가 이제 그 연결식 장면을 봤어요. 봤는데 남경필 지사는 거기 지금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뭐 유승민 의원 몇 분 계시던데. 국방위원들이 참석을 했네요. 근데 보니까 거기 또 추미애 대표나 홍준표 대표를 제가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그 마음과 자세를 표현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다시 이제 그 돌아와서 이제 국민보고대회 말씀드리면 국민보고대회가 뭐 문재인 정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은 다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도요. 노태우 대통령도 6.29 3주년 기념으로 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4차례 있었는데 처음에 시청률이 그 당선인 시절에 했었는데 53% 나왔습니다. 와. 그리고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직접 했었잖아요. 이때 시청률이 한 27.3%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MB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200일 기념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이때도 14.9% 나왔거든요. 14.9. 그때 그 100일 지지율이 20% 나오던 대통령이었었는데.
근데 어제 시청률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불행히도 12.9%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낮게 나왔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재미가 없는데요. 처음에 기대를 가지고 봤다가 돌렸겠죠. 사전에 홍보가 안 된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어제 국민과에 대화 한다고 뭐 굉장히 많이 했고 홍보 많이 했어요. 더더군다나 8시에 메인 뉴스 시간대를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8시. 네. 일요일 저녁 8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버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인기도 높고 예. 그동안 행보가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행보도 많았고 뭐 100일 기자회견까지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했어도 되는데 이제 너무 오버한 거죠. 오버한 프로그램 자체도 오버했지만 제가 보니까 참모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게요. 예. 장하성 실장이 어제 무슨 개그 비슷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요즘 대통령 주머니를 채워드리라고 밤잠을 못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예.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도 내 주머니에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카드가 많이 있다라는 예. 뜻이겠죠. 아니 그런데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거 채워드리라고 지금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한다고 대통령이 이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막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참모들이, 디테일하게 들으셨네. 날카롭네요. 참모들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어떻든 그 자리는 국민과의 보고되고 국민에 대한 보고되고 대통령을 띄워줘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참모들이 얘기를 하려면 자기들이 우리 이런 점은 정말 마음 아프다. 예를 들면 인사 문제 같은 경우 우리 오원칙 못 지켜서 미안하고 예를 들어 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예. 조국 수석 같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솔직히 우리 인사검증 못한 거 잘못했는데 앞으로 제대로 잘하겠다. 그리고 기다려달라. 그럼 우리 검찰개혁 잘하겠다.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질문 받아서 짜여진 각본대로 얘기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있을 때 에이 저거 뭐지?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다 기획된 것처럼 보였다. 그럼요. 그리고 핵심을 다 피해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도 사드 문제 그 직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점들을 설명을 해야죠. 사실은 사드에 대한 기존 입장이 이랬는데 불가피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질문 받아가지고 답변하고 자화자찬하고 이런 대화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토론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토론이 될 수 있는 국민과의 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100일 그 기자회견은 각본이 없이 했잖아요. 100일 기자회견. 이거는 100일 기자회견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죠. 이거는 완벽하게 이제 각본대로 하니까 더 재미가 없었던 것 같고 예. 100일 기자회견은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못 보던 모습을 오랜만에 본 거죠. 하나도 사전 질문도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는 사람도 좀 조마조마했는데 예. 이제 그러니까 재밌었다. 무난하게 잘 한 거죠. 물론 이제 그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고 거기 답변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또 2차 질문하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수준 높고 박진감이 있는 건데 그 2차 질문을 안 받았죠. 그렇게까지는 뭐 안 했죠. 원일이 기자도 여기 나와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재질문 한번 하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또 너무 오래간만에 하니까 처음부터 바로 공격하는 질문을 못 하니까 덕담 비슷하게 질문을 하거나 혹은 부드럽게 했다가 나오는 답변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까지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럼요. 그걸 그러니까 결국은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토론인데 예. 대통령께서 사실은 큰 맘 먹고 그런 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는 기자들도 그 날카롭게 그렇지만 예의 바르게 문제를 예. 제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가장 그게 기자의 생명인데. 요즘 가장 그 뜨거운 문제가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했더니만 대통령이 걱정 없다 이렇게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사 문제 같은 경우도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구체적이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인사 문제도 그날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관용, 예. 포용, 화합에 탕평에 인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는 기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어떤 한 기자는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예. 지금 이제 문자 대체로 들어오는 게 이제 두 분이 비판적인 거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도 또 비판적이에요. 이게 다 오픈을 하면 전에 두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이 정도도 안 했다는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히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정부는 못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정부하고 비교해서 되겠어요. 그렇죠. 촛불 정부인데. 일단 그건 전제로 하고 지난 정부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걸 안 했다니까요. 왜 안 했냐?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건 이미 전제로 깔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MB 정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이제 그때 그 집권당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인사 문제 정말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얘기 안 하니까 여당 의원들이 얘기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이제 정말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정치를 잘하려면 그 수준을 좀 넘어서야 된다고 제가 이제 충원을 드리는 거죠. 두 분 비판 훈훈해요. 저는 충분히 들을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자,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재질문. 그 재질문이 반복 질문을 좀 했으면. 특히 이제 그날 제일 중요했던 문제가 이제 재원에 대한 문제, 복지정책과 관련된 재원의 문제, 그리고 향후에 인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코리아 패싱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고도의 이제 남북 현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기자가 왜 그건 뭐 레드라인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조금 안 했으면 질문도 안 했으면 좋은 질문이었고 답변도 안 하셔도 될 답변이었는데 레드라인에 대해서 레드라인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레드라인이 넘어섰다는 뜻이거든요. 레드라인이 무슨 의미냐면 그러면 이제 외교적인 조치가 아니라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레드라인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드러낸 아마 거죠. 이게 막 현장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레드라인 문제는 앞으로 기자들이요. 그런 거는 이 자리에서는 이거 좀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기자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기자들 문제였었다. 알겠습니다. 자, 8007님 훈훈한 분위기 다 좋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김미숙님, 판도라의 정도원님 사랑합니다. 속까지 멋진 정도원님. 우리 방송에서 타방송 프로그램 얘기하면 되는데. 4832님 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 정태근 의원님 덩치 유난히 커 보이네요. 그 덩치로 식물 키우신다니 너무나 귀여움. 자, 큰 등치가 좀 크긴 한데 정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살짝 붙들었거든요. 자, 전경식님 요즘 보수가 보수의 품격이 바닥을 치고 있네요. 정정 브라더스 두 분께서 정치쇼에서 진정한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세요. 자, 오늘 비판도 아프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비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게 비난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런 정도는 좀 개선해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 대통령 성공 바라는 마음 아니에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정돈 의원님의 활약이 돋보이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당과 당원이 부르면 서울시장 나가겠다. 안철수 전 대표 실제 출마 가능성?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서울시장인데요. 처음에 이분이 정치한다고 나올 때가 서울시장 2011년 한다고 그러면서 나왔다가 이제 다시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뭐 답답하니까 이제 서울시장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면은 서울시장을 국민의당 인으로 나가면은 별로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이제 당이 연대를 하면 가능이 있죠. 그러니까 바른당 심지어는 한국당까지 해서 야권 연대로 해서 후보를 내보내면 당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걸 기회로 해서 뭐 야권 연대도 가능해지고 그러는데 가능할까요? 야권 연대가 자유한국당까지. 그게 이제 결국은 전제가 결국 어려운 거죠. 근데 저는 더 어려워졌다고 보는 게요. 지금 이제 바른정당 대표가 이해운 의원이 됐잖아요. 이해운 대표가 됐죠. 그분도 서울시장을 굉장히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요? 지난번에 경선 나왔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난데없이 무슨 황교안 전 총리가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선거연대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갔는데 저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정도원 선배님께서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종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년 지방선거가 아니겠느냐. 아하. 그래서 이제 본인도 어저께는 구체적으로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안철수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사실은 선거연대가 되지 않으면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이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거기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야 예. 어렵더라도 그 선거를 돌파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아 그래도 대중적으로 안철수가 가치가 있다. 예. 기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그 뭐 선거연대가 되든 안 되든 지방선거를 도전을 하면 하나의 가능성이 조금 열릴 거고 존재감이 좀 도드라질 것이다.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냥 종치는 걸로 예.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정도원 의원님 요즘 바른정당 몸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홍준표 대표가 친박 청소한다는 것도 바른정당과 보수 대연합, 보수 연대 그리고 박지원 안철수 의원들도 바른정당과 함께하자.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뭐 몸값이 올라갈 정도는 아니고 그나마 이제 바른정당 미치가 그런 이제 그나마 바른정당과 합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들 그러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세 당의 연대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근데 홍준표 일단 대표는 너무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는 또 친박과 다 함께했고 같이 가자 그래놓고는 이제는 또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좀 신뢰가 안 가고요. 또 바른정당도 워낙 감정의 골이 깊어가지고 한국당하고 이게 사실 합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성급하게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저는 바른정당은 일부는 한국당으로 가고 일부는 국민의당으로 가고 그렇게 지방선거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바른정당의 분화와 예. 두 당으로 예. 합류. 예. 저는 바른정당이 조급해하면은 결국은 망할 거라고 보거든요. 조급하면 저렇게 될 거다. 길게 보고 원칙대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바른정당이 서 있는 위치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안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보수적 스탠스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나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도 쪽으로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중도에서 또 왼쪽으로 좀 더 가 있죠. 앞으로 보수 혁신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틀린 방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못하니까 못 드는 거거든요. 예. 말이죠. 저는 오히려 망할 생각하고 지금 여당에서 집권당에서 이렇게 많은 복지 정책을 얘기하면서도 증세 문제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증세 안 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중부담 중복지 하자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부터 증세 정책 내겠다. 이게 나라를 책임지는 거다. 어허. 결국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대중들한테 국민들한테 욕을 먹겠지만 어허. 궁극에 있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살리는 건 우리다. 증세 얘기하자. 그런 핵심적인 문제 제기를 하라는 거죠. 지금 도를 많이 각오를 하고. 욕을 먹더라도 종국적으로 저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정당이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년 지방선거 때는 어려울지 몰라도 다음번 예를 들면 총선이 지금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때쯤 되면 저 얘기가 맞았는 얘기네. 왜냐면 예산 집행하다 보면 돈이 없는데. 아니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재원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포기하든지.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을 보지 말고 그러면 바른정당에 뭐 자기 정당 이름도 바른정당이니까 예. 바른 문제 제기를 하라 이거죠. 바른 문제 제기를. 예. 바른정당이 통합의 기치를 들고 우리 세 당 다 함께하자. 가능성 없을까요? 바른정당은 누가 먼저 하고 싶을까요? 종속적인 지금 입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왜 그러냐면 아까 정태근 의원 얘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얼굴이 없어요. 간판이. 지금 또 간판이라고 있는 사람이 간판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니 해도 정당은 간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국민의당이 자꾸 그래도 얘기가 되는 게 안철수라는 간판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박지원 그런 의원도 건데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도 있고 근데
저 국민의당은 바른정당은 도대체 간판이 안 보이니까 존재감이 없고 뭘 주도하기가 힘든 거죠. 전격 질문. 바른정당에서 예. 우리가 좀 살기 위해서 예. 스타 정치인이 필요하다. 정도원, 정태군 영입하겠다. 뭐 저희 자체가 스타 정치인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 기득권 그나마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외부 인사를 영입할 그런 자세가 별로 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뭔가 예. 의미심장한 말씀이신데 예. 속을 다 하시는. 현재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뭐 남경필 지사라든지 뭐 김세현 의원 이미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을 지도자라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건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정말 외롭게 결단하고 아 정말 어려운 길을 뚜벅뚜벅 가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국민한테 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못하면 지금 이제 정돈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만한 새로운 사람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 다 하기 어려운 센 증세 문제를 얘기해 버리든지. 그래서 증세. 아니 어떻든 그런 차원의 근본적 혁신, 그 정책이나 자세에 돌 맞을 있어서 각오하고 아젠다 던져라. 그럼요. 아하. 자, 고미숙님 저도 신랑도 휴대폰으로 보는 라디오 보고 있어요. 정치쇼 넘나 재미난 것. 8945님 정종 브라더스는 정치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내 맘의 스타. 건들지 마시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왜 아침부터 협박을 하세요? 자, 100일 지난 정부에게 두 분 다 정말 이제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통령이 선거하는 대통령을 봐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에게 지금 지지율이 뭐 아직도 80 보수의 좋아. 5%뭐 이렇게 이제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기 위주의 정책을 계속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눠주기 정책. 근데 이럴 때 정말 인기 없는 정책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구조조정이 인기 없는 겁니다. 금융개혁, 노동개혁, 뭐 교육개혁, 공공부문 개혁 이런 것들이 기득권 반발이 심하고 인기가 없는 건데 이렇게 인기 높을 때 그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서 우리나라를 경제를 이제 기반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정면으로 돌파하라. 그러니까 인기 없는 정책을 이제 좀 해달라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게 햇볕과 공기고요. 네. 그리고 정성이 들어가면 가장 정직한 게 제가 보기엔 신부인 것 같아요. 정성.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농사질 때 농꾼의 손과 숨결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농사질 네. 때. 그래서 새벽에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지셨었거든요. 새벽 4시에 가면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고 와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벼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 정성을 먹고 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정치 얘기로. 어제 문재인 정부 대국민 보고대회 지지하는 분들은 박수를 보내고 참 잘했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분은 지적할 내용이 좀 있다. 뭐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그냥 예능 프로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예. 물론 이제 시간도 1시간이니까 뭐 시간이 여유가 없었겠지만 뭐 생방송이었나요? 생방송이었죠. 생방송이었어요. 그리고 전 방송이 다 했고 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청률 많이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정말 재미없게 봤는데요. 오늘 정치쇼 나오느라고 할 수 없이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면서 라디오 듣고 오다가 참 우리 봉사님께 제가 감명을 받은 게 그 조금 전에 이제 K라이 자주포 때문에 이제 이태균 상사 정전 장병 예. 경절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방송 진행하다 묵념했잖아요. 예. 물론 어저께 오후에 이제 합참회장 이 취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K라이 대통령도 취임 200일 기념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이때도 14.9% 나왔거든요. 14.9. 그때 그 100일 지지율이 20% 나오던 대통령이었었는데. 근데 어제 시청률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불행히도 12.9%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낮게 나왔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재미가 없는데요. 처음에 기대를 가지고 봤다가 돌렸겠죠. 사전에 홍보가 안 된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어제 국민과의 대화 한다고 뭐 굉장히 많이 했고 홍보 많이 했어요. 더더군다나
8시에 메인 뉴스 시간대를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8시. 네. 일요일 저녁 8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버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인기도 높고 예. 그동안 행보가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행보도 많았고 뭐 100일 기자회견까지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했어도 되는데 이제 너무 오버한 거죠. 오버한 프로그램 자체도 오버했지만 제가 보니까 참모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게요. 예. 장하성 실장이 어제 무슨 개그 비슷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요즘 대통령 주머니를 채워드리라고 밤잠을 못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예.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도 내 주머니에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카드가 많이 있다라는 예. 뜻이겠죠. 아니 그런데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거 채워드리라고 지금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한다고 대통령이 이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막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참모들이, 디테일하게 들으셨네. 날카롭네요. 참모들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어떻든 그 자리는 국민과의 보고되고 국민에 대한 보고되고 대통령을 띄워줘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참모들이 얘기를 하려면 자기들이 우리 이런 점은 정말 마음 아프다. 예를 들면 인사 문제 같은 경우 우리 5원칙 못 지켜서 미안하고 예를 들어 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예. 조국 수석 같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솔직히 우리 인사 검증 못한 거 잘못했는데 앞으로 제대로 잘하겠다. 그리고 기다려달라. 그럼 우리 검찰개혁 잘하겠다.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질문 받아서 짜여진 각본대로 얘기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있을 때 에이 저거 뭐지?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이렇게 다 기획된 것처럼 보였다. 그럼요. 그리고 핵심을 다 피해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도 사드 문제 그 직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점들을 설명을 해야죠. 사실은 사드에 대한 기존 입장이 이랬는데 불가피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질문 받아가지고 답변하고 자화자찬하고 이런 대화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토론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토론이 될 수 있는 국민 안주포 사고로 인해서 그 수lum직한 우리 병사들의 문제를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어제같이 온 공중파를 동원해서 하는 그런 방송 때 뭐 비서실장이 됐든 누구가 됐든 한 사람 정도는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뭐 묵념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애도의 뜻을 표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도 제가 오다가 이제 그 연결식 장면을 봤어요. 봤는데 남경필 지사는 거기 지금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뭐 유승민 의원 몇 분 계시던데. 국방위원들이 참석을 했네요. 근데 보니까 거기 또 추미애 대표나 홍준표 대표를 제가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그 마음과 자세를 표현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다시 이제 그 돌아와서 이제 국민보고대회 말씀드리면 국민보고대회가 뭐 문재인 정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은 다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도요. 네. 노태우 대통령도 6.29 3주년 기념으로 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4차례 있었는데 처음에 시청률이 그 당선인 시절에 했었는데 53% 나왔습니다. 와. 그리고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직접 했었잖아요. 예. 이때 시청률이 한 27.3%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MB 대통령 이명박 나라 걱정 하나 돌짓고 정돈 정태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정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우리 할 얘기 많은데 그래도 패션 잡지에 내일까지 깔맞춤하는 정두원 의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글쎄 패션 잡지에서 한번 나오라 해서 나갔더니 그것까지 검색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속옷은 안 보이지만 겉옷하고 이 색깔이 좀 맞아야지 된다는 생각인데 그게 잘 안 맞으면 하루 종일 찜찜해요. 그래서 중간에 가서 갈아입고 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그건 섹션이 아니라 좀 이상한 분인데. 아 찜찜해요 그게? 그 찜찜하더라고 항상. 그럼 안 입고 다니면 안 되나?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러나.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태근 의원님 죽은 식물도 살려내는 금손? 무슨 이거는 얘기예요? 과장이고요. 예. 제가 화초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 집에 화초가 많아요 그럼? 예, 많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선물 들어온 화초는 제가 이제 주거내 보내지 않는 게 저의 이제 원칙인데 죽은 식물은 못 살리고 죽은 식물은 하나님만 살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들어가는 식물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정성을 좀 쏟지요. 그런 거죠. 죽은 식물을 제가 무슨 아 근데 능력으로 식물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죽었는데 뿌리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그럴 경우는 정성을 들이면 살아나잖아요 다시. 식물도 사람하고 똑같아 가지고요. 예. 그 우리가 보통 영양분 주고 물 준다고 얘기하는데